반갑습니다. 성지어중 2학년 친구들. 선생님은 올해 여러분들과 국어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우아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이름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학교를 오며 가며 아마 선생님을 마주친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는 3학년 국어를 담당했었고 올해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3분의 2가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 둘째 주에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어떤 설명들을 조금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은 국어를 4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2시간은 제가 하고 2시간은 다른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모두 교과서를 펴고 있죠? 교과서 앞쪽에 이 책의 차례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도 화면에 차례를 띄워 놓았습니다. 크게 대단원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할 단원은 대단원 1단원과 대단원 3단원입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에 바로 1-1단원 넌 바보다 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수업 중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필기를 하거나 또 학습지를 배부할 겁니다. 어떤 많은 양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를 선생님이 배부를 하겠지만 그 외의 필기는 교과서의 여백이나 또는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해서 해당 페이지에 잘 붙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판단되는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업을 하고 또는 학습지를 활용해서 좀 더 넓은 지식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이 담긴 어떤 다양한 교과서 밖의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2쪽 넌 바보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2쪽을 펴주십시오. 자, 이 1-1단원은 넌 바보다입니다. 이 넌 바보다는 뒤에 나오는 시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들을 익히고 여러분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들을 익힌다고 했어요. 학습 목표를 보니까 어떤 문학적 표현 방법들을 익히는 것 같습니까? 줄 한번 쳐볼까요? 네, 줄 쳤습니까? 반어, 풍자, 그리고 운율 나옵니다. 자, 운율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에는 반드시 운율이 드러나죠. 문학 중에 노래와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시이고 이 시에는 리듬,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말의 가락이라고 하죠. 이런 운율이 생기려면
어떤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나 뭐 단어나 어떤 문장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이 반어, 풍자, 운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건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반어는 말 그대로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말하는 것이 반어입니다. 그리고 풍자는 비판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잘못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을 풍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자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인데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이 왜 반대로 말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중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반대로 말했을지. 왜 반대로 말했을까? 우와, 정말 신나. 비가 오잖아. 날씨 참 좋다. 응?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푹 쉬다 가야지. 보라야, 간식 먹어라. 어머, 우리 보라방이 참 깨끗하네. 나는야, 우리 학교 축구왕 슛. 선생님, 공을 못 찾았어요. 잘했다. 응? 이들은 왜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말한 것일까요? 자, 등장인물들은 왜 반대로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날씨가 별로죠. 그런데 날씨 참 좋다. 또, 지저분한 보라방을 보고, 보라방이 참 깨끗하네. 마지막으로, 공을 잃어버린 학생에게 선생님이 잘했다. 모두 반대로 말했죠? 반대로 말했을 때의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영상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반대로 말한 것일까요? 이러한 표현을 쓰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지요. 이번 시간에는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이 표현에 주목하여 넌 바보다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조할 수 있다고 하죠. 자신의 속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는 표현, 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서 교과서 14쪽 넌 바보다 시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바보다 시를 함께 낭송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 읽기
영상을 재생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함께 읽어도 되고 또 여러분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따라 읽는 것 같이 낭송을 해주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넌 바보다. 신형건.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의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시 낭송 잘 했습니까? 혹시 시 내용이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시를 혼자 낭독을 하거나 또는 속으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에는 작가를 대신해서 말하는 화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를 화자로 내세웁니다. 이 작품 속에서 화자는 누구일까요? 화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시 속의 화자가 드러납니다. 찾으셨나요? 이 시에서의 화자는 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5쪽에 제일 위에도 보면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할 땐 내도 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화자. 선생님은 그냥 적당한 데다 쓰겠습니다. 나. 그러면 이 화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관찰한 어떤 여러 가지 너의 모습이 쭉 나와 있죠. 자, 어떤 모습들인지를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의 어떤 모습이 쭉 나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그런 이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태도를 알게 되면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서 1-1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풀면서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선생님과 정답을 확인하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16페이지를 지금 푸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라는 말은 영상을 끄라는 게 아니고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해 두고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다 풀고 나면 다시 이어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풀었으면 함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시 속에서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글씨도 나와 있는 부분도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자, 앞에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시구를 그대로 적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이렇게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죠.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교문으로 다닌다. 세 번째,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함. 네 번째,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흘림. 다섯 번째, 보잘것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임. 다음, 친구의 허풍도 진심을 다해 들어줌. 이렇게 똑같이 안 적어도 의미만 맞으면 되겠죠.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친구의 허풍도 진심을 다해 들어줌. 뭐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허풍도 라고 적어도 맞겠죠. 그리고 뭐 나의 허풍도 진심을 다해 들어준다라는 표현이 뭐 마음을 다해서 들어준다라든지 귀 기울여 준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놀림도 웃음으로 받아넘김.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의 모습을 정리해 보니까 너는 어떤 친구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는 바른 학생이다. 바른 친구다. 또는 모범적인 행동들을 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하여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해보자. 이연이 밑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내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자,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연에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죠?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너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했죠.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들이 아까 어떤 모습이었죠? 굉장히 모범적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럼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나도 따라하고 싶다. 그런 너의 어떤 바른 생활을, 바른 행동을 본받고 싶다라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답 적었나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곧 너를 좋아한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너의 행동을,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너의 그런 바른 행동들을 본받고 싶어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3번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을 말해보자. 너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런 너를 따라다니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너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구나. 너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년에 나왔듯이 그렇게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너가 참 좋다, 또는 나도 그렇게 너를 본받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탄함, 또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좀 다르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좋아함에 더해서 어떤 내용까지 얘기할 수 있죠? 밑에다가 그냥 적을게요. 요거 놔두고, 그런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싶다? 본받고 싶음. 이렇게 내용을 덧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너의 어떤 바른 행동들에 굉장히 감탄을 했고, 또 그러한 너를 좋아하고 너의 행동을 나도 본받고 싶다 라는 깨달음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의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파악한 이 내용을 시인이 좀 더 개성 있게 또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어떤 표현 방법들을 활용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시 속에 쓰인 표현 방법들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